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35.6%인데요.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34.8%, 불과 0.8%포인트 차입니다. 1%도 차이가 나지 않는, 이게 리얼미터가 조사한 8월 첫째 주 조사인데요. 정당 지지도요. 서울은 오히려 민주당이 더 뒤지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여당, 지금 끝난 지 넉 달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 무엇을 의미하고 여당은 어떤 점을 돌아봐야 할까요? 오늘 생각해 볼 과제입니다. 녹취를 먼저 들어보죠. 지난 7월 15일까지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 시한이 속절없이 늘어져서 현재는 위법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통합당의 책임입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이야기한 국회 탈법 상태와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여 법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지율이라는 게 워낙 복합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또 다른 조사에는 여론조사상 아직도 차이가 상당히 나는 조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 저희들이 여론조사상 거의 많이 따라가 있다는 말이 저희들에게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으신다 하셨는데 그래도 출범 후에 통합당 출범 후에 최고 지지율 나왔으니까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내가 어떻게 특별하게 무슨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할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예. 자, 먼저 이렇게 지지율이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 분석부터 좀 해봤으면 합니다. 김영주 의원은 어디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한 세 가지라고 예. 보는데요. 어쨌든 그 서울시장 박은순 시장의 성추행에 관련된 그 불행한 사태, 그리고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수도 이전 논의,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민심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의 정부가 가지는 반시장적 태도에 대한 전 말하자면 어떤 임대사업자라든지 또 다양한 어떤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 즉 실제로 마음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실제로 이게 현재 임대차 3법의 수혜자조차도 젊은 층들은 실제적으로 그 이성적으로 이 부분을 판단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있거든, 분노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얽혀져서 윤희숙 의원의 연설이나 이런 것들이 얽혀져서 내용의 핵심보다는 어쨌든 여당 전반에 대한 어떤 그 문제의식, 불만 이런 것에 고조로 왔고, 그래서 그것이 수도권의 말하자면 어떤 역전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의 접전으로 추동해 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수영 평론가. 생각해보면 총선 이후에 여당이 막 이렇게 박수 받을 만한 일은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떨어질 만하다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도 뭐 박수 받을 만한 일이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반사이익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반사이익.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김영주 의원 잘 분석해 주셨으니까 제가 분석은 안 하고, 자, 그러면 반사이익을 넘어선 전략이 뭐가 있느냐. 이게 지금 통합당이 직면한 고민입니다. 작년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가을에 이른바 조국 사태 때 통합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에 근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총선 결과에 반영됐습니까? 딱 6개월 후에 정말 어마어마한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반복 안 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막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부분인데, 그럼 통합당은
무엇으로 이것을 견인해내고 추동해낼 것인가. 이 두 가지 물음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그 패착을 둔 지점이 이제 저는 굳이 또 하나 분석을 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대단한 그 가치를 좀 훼손했다는 점이 있어요. 이번에 사실 전부 다수결로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여기서 뭘 받느냐면은 이게 정기국회 때도 이럴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다수결로만 간다면 이른바 수기와 어떤 그 수기와 어떤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이라는 이건 어디로 다 사라질까라는 굉장히 우려감이 저는 이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본원적 고민은 통합당이 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에 사실 당 지지율이 왔다 갔다 누가 분석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게 기현상이고 굉장히 이건 이건 비정상적으로 보는 거죠. 아니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5분 연설한 거 가지고 그것이 한 정당의 지지율의 등락폭을 좌우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정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통합당이 이런 어떤 사소한 일들이 아주 대단하게 미쳐지는 것들을 일상으로 바꾸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이 지지율이 갖는 함의는 작지가 않다. 그런데 앞으로도 양당 모두 앞으로도 고민일 것이다라는 숙제를 던진 것 같습니다. 예. 김두수 평론가께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번 지지율 조사가 방금 전에 김영주 의원님 지적하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그 안타까운 일 이후에 어떤 대처하는 것에 좀 잘못, 그리고 또 수도 이전 문제, 부동산 민심에 대한 반시장적 태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김두수 평론가께서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고 한다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개혁 과제는 완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당의 생각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지지율이 떨어질 걸 모르고 잘못 나간 패착이나 정책 실수였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좀 각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민심의 영역에서 길게 보는 흐름이 민심이고요. 저는 이제 여론이라고 하는 건 좀 작은 파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 민심에 호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을 실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20대 국회까지 변명을 했던 게 뭐냐면 그 법을 간철시키기 어려워서 그래서 패스트 트랙까지 막 강제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180석 가까이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변명은 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이제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진다는 건 뭔가의 어쨌든 법안을 만들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야당이 전혀 협조를 안 해주니까 뭐 나름대로 협치를 해보려고 하는 기본 조건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여기서는 결단을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큰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는 대체로 선거에서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가 밴드웨건이라 해서 크게 되고 잘 되는 데를 응원해 줄 때. 이건 주로 이제 선거 때 많이 작동하죠. 그래서 좀 몰림 현상이 나고 또 하나는 외투 독이라 해서 약자 편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뭐냐면 국면이 좀 몰리고 뭔가에 억울해 보이고 그런데 지금 여당이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 약자에 대한 이런 그 의견이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좀 비슷해졌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21대 총선 전 아까 말씀한 6개월 전에는 서로 여론이 비슷했습니다. 결국 그 여론 비슷했던 싸움에서 야당이 코로나를 통해서 총선에 이기겠다라고 좀 착각하는 바람에 코로나를 집중 공격하는 바람에 여당의 실수가 묻혔고 그 여당의 실수라면 예로 들면 최저임금이라든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뭐 52시간 이런 데에서 상당한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그게 이제 총선을 통해 넘어왔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주택이라든지 이런 문제로서 다시 이제 그 정책적 요소가 등장했고 그래서 오히려 좀 그 선거 때 불었던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가 이제 정상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당에게도 이번에 이제 기회인데 이 핵심이 뭐냐면 반사 이익이 저는 반대 투표로 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선거 때 받지 않습니까?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도 반대 투표를 가져오기 위한 자신들의 핵심 그것을 하나하나 해야지 이런 단순한 이 여론의 오르내림에 너무 이렇게 일이 hil비하면 또 실패할 거다. 이런 거를 교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예상하고 감수하면서
추진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래도 지지율 떨어지면 기분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상당히 이제 내부에서 긴장하겠지만 반성해야죠. 예, 8월 달에도 공수처가 또 남아 있고 예. 또 9월 정기국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당은 상당히 어려운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않는 네. 상당히 어려운 길을 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개혁이나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정책을 과연 진정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소수지만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것은 강렬한 저항이 있고요. 다수지만 이익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게 정치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3법을 봐도 국민 다수가 자기 집이 없고 손해고 또 종부세 부분도 맞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은 아주 강렬한 저항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따르는 여론이 강력한 저항의 여론이 상당히 퍼지는 거고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은 약간 그런 걸 감안하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결과는 좀 길게 봐야 된다. 예. 자, 이런 추진의 성과 또 나중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궁금한데요. 서종욱 변호사는 여론조사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제 그 원인을 보기 전에요. 제가 대학의 그 유명한 경구 하나를 적어놨습니다. 예. 유명 불우상. 예. 1000명은 불우상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도선적 덕지, 즉 정도에 따라 선한 정치를 펴면 1000명을 얻고 그게 아니면 잃는다. 이런 게 구절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1000명이요. 이미 현 정권에 저는 떠났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이미 민심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현 정권에서. 그럼 이게 왜 그러냐? 두 가지 원인을 봅니다. 첫째는 이게 현 정권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실패했습니다. 동서와 고금의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권이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 탈원 전부터 청년 실업 전부 이게 실패하고 있잖아요. 경제가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 잘못된 정책 때문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공정성과 도덕성을 잃은 거예요. 대통령 취임사의 수많은 미사 여구 중에 가장 유명한 문구 있잖아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근데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제가 대통령 취임사를 지금도 한번 다 읽어봤어요. 30가지 약속이 있는데 제 기억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거밖에 저는 실현된 게 없다 봐요. 정말 이게 몇십 년 동안 못 본 걸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런 게 도덕성과 공정성. 이런 게 저는 원인이 돼서 민심이 1000명이 이미 현 정권을 떠났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자,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예, 개인적인 의견이죠. 유명 불우상 좀 어려운 문자를 쓰셨는데 뭐 우리 시청자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저기 1000명은 한 곳에 대학은 한 노르맹자 곳에서. 중용대학의 그 대학이고 1000명은 1000명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다 이런 1000명, 뜻으로 쓰신 거죠. 1000명. 한글로 쓰니까 조금 헷갈렸어요. 한자로 써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 네, 서 변호사님이 그 현 정부와 여권을 너무 세게 비판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예. 약간 뭐 저도 뭐 그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만은 생각하지 않는데 좀 과하게 비판하신 것 같은데 다만 저건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이제 국회의원 총선에서 지금 뭐 거의 180석 그다음에 굉장히 아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입법부와 지금 행정부를 다 지금 어쩌면 다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데 좀 최근 들어서 더 총선 이후에는 좀 오만한 모습을 좀 몇 번 봤습니다. 특히 요새 이 부동산법 관련해서 좀 몇몇 의원들이 이제 특히 뭐 전세제도가 있어서 그 서민이 고통받는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분이 정치적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던진 건지 아니면 그분이 진심인지 모르겠지만은 월세랑 전세랑 비교했을 때 월세가 또 좋은 제도다 서민한테 전세는 적폐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주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오만하고 또 예를 들면 뭐 대전 같은 경우는 그 물난리가 있는데 그 여권의 의원들이 다수 앉아가지고 뭐 웃는 사진을 SNS에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불편해요. 상당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데 좀 그 초심으로 들어가서 왜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는지 초심으로 들어가서 이 뭐 더 이상 좀 이렇게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들을 위한 좀 정치를 하는 그 마음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는데 이와 반면에 야권은 이제 무임승차 안 됩니다. 지금 뭐 지지율이 뭐 비슷하다 내지는 역전됐다고 하는데 그럼 부동산법이 좀 문제가 있다면은 구체적인 대안을 내세워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그와 좀 다른 법을 발의한다든가 정책 대안을 내세워야 되는데 계속 비판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무임승차만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또 여권이
뭐 어떤 국민들에게 박수받는 정책을 하게 되면 야권 지지는 또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예. 이 점을 좀 여야가 좀 다 알아서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좀 살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